안녕하십니까. 위험물 산업기사 교재를 집필한 현성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위험물 산업기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위험물 산업기사는요, 일단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으로 실기 시험을 합격을 해야 최종적으로 이제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우선 1차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3과목이 필요합니다. 자, 뭐냐 하면, 자,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자, 그리고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위험물의 성상 및 취급입니다. 자, 이 세 과목을 필기 시험 때는 각각 20문항씩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각각 100점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세 과목에 대해서 평균 60점 이상, 평균입니다. 평균 60점 이상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단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과락이라고 하는 거는 한 과목당 40점 이하짜리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 세 과목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사실은 일반 화학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과목의 평균 값을 60점 이상 취득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빨리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일반 화학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일반 화학에서는 최소 40점에서 50점을 취득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말해서 8개에서 10개는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또는 위험물의 성상 및 취급에서 좀 더 많이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확보하신다면 평균 60점 이상으로 필기 시험을 합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또한 1차 필기 시험 때는 이렇게 세 과목의 시험을 보지만 2차 실기 시험에 가면 거의 위험물의 성상과 성상 및 취급 방법, 이 내용을 가지고 20문제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 취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일반 화학, 그 다음에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위험물의 성상 및 취급 중에서 자, 먼저 일반 화학을 공부하는 방법,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론 제가 본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위험물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과거에 시험 출제됐던 경향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반 화학은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재에도 필기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해서 출제됐던 비율들을 제가 쭉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물질의 상태와 변화, 그리고 원자 구조와 주기율표와의 관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산화환원, 산화수 구하는 거라든가 또는 산화환원 방정식으로서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까지 유팽명명법이라든가 등등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아마 4, 50점 정도 취득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무튼 일반화학은 최소한 과락은 면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서 굳이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과 위험물의 성상 및 취급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과목은 거의 경계 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재 첫 부분에 이 두 과목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을 해놨는데요. 보통 화재 예방과 그러니까 40문항, 이 전체 40문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분야에서 출제되는 비율은 약 3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위험물의 성상 및 취급 관련한 게 한 40% 정도가 위험물의 성상 쪽이 40% 정도가 되고, 그런데 취급이라는 건 사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법 분야에서 또 약 20% 이상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성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또 우리가 그 고득점을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각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보시다시피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출제 비중은 꽤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은 한 번만 볼 게 아니라 여러 번 정독을 해서 최소한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에서 출제되는 문제만큼은 전부 다 맞힐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 파트에서는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에 있어서 수원의 양을 구하는 공식만큼은 그것만큼은 반드시 학습을 하시고 그 외에는 자세하게 학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의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원의 양을 계산하는 공식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성상 쪽에 가면 1류부터 6류까지 또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전체적인 어떤 그 일반적인 성질을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이 있는데,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서 불연성 물질이고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연성이 있고 등등등, 이렇게 기본적인 공통 성질을 학습을 하시고 나면 위험물에 대한 강론을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도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 각 유별 위험물에 대한 공통 특성을 좀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사류 위험물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타류 위험물에 비해서 사류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육류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많지 않은 거에 비해서 또 출제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학습하시는데 사류는 내용이 많다고 해서 빼놓고 가시면 안 되고요. 1류, 2류, 3류, 그 다음에 5류, 6류를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4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화점이나 연소 범위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좀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아마도 필기시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과거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좀 중심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아마도 수험 준비에 조금 용이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필기시험을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실기시험은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합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는 실기시험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작업형 그리고 필답형 두 가지로 나눠서 시험을 실시했는데, 2020년부터는 이 작업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형을 굳이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필답형으로 20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작업형 출제됐던 문제를 우리가 무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작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필답형 문제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공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업형이 출제됐던 문제라 할지라도 이걸 여러분들이 소홀히 넘겨가시면 안 되고요. 작업형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를 중심으로 이게 필답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형 출제됐던 것도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주로 실기시험에서는 요 위험물의 성상과 취급 요 3과목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제가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거기 잠깐 보시면 실기시험에서는요, 일반화학의 경우에는 그렇게 일반 화학만을 위한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별 위험물, 다시 말해서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겁니다. 법에 대한 거는 이건 암기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의 성상과 법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남는다 하면 그때는 소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전체 20문항 중에 여러분들이 12문제 이상 맞히시면 되는 건데,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자꾸 좀 고민스러운 게,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 대해서 그 가지치기 된 문제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부분 점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 1번 하고서 가번을 물어보고 나번을 물어보고 다번을 물어보고 세 가지 정도 물어보는 경우에 이게 5점에 대한 배점 비율은 하나 맞히면 1점, 두 개 맞히면 3점, 세 개 맞히면 5점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 점수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그런 내용은 적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한 정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틀린 것과 같이 쓰는 경우엔 그런 경우에는 틀린 걸로 채점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 외에 문제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거를 쓰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물 산업기사를 필기와 실기를 잘 준비하셔서 꼭 여러분들께서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